아시아 세계의 종언 마이클 오슬린. 서문, 아무도 못 보는 아시아. 나는 지하 약 1.6m 아래 바닥에 손을 대고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있다. 내 뒤로는 안반을 부수어 뚫어놓을 1마일가량의 터널이 있다. 내 앞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큰 바리게이트의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 철문의 아주 작은 창문틀 사이로 약 3m 앞에 또 다른 바리케이트와 철문이 보인다. 그걸 지나면 북한이 있다. 북한 정권이 남한 지역으로 파놓은 여러 개의 침략용 땅굴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1974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서울에서 약 43km 떨어져 있으며 전쟁 반발 시 중무장을 갖춘 수많은 난파 공작원들과 특수부대가 휴전선 아래에 있는 이 땅굴을 통해 물밀듯이 내려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굴이 일반에게 공개된 유일한 땅굴이다.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백 개의 지뢰가 아직도 묻혀있는 언덕 옆을 가로질러 관광버스들이 이곳으로 방문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비무장지대라고 불리는 한국의 휴전선이 실제로는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하나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겉으로는 역동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아시아 대륙은 경제 침체에서 정치적 불안 그리고 커져가는 군사적 긴장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로 가득 차 있다. 아시아가 지난 수십 년간 놀랄만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성장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런 위험들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시아 세기 종말의 시작일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금융계, 산업계, 학계, 정계의 많은 저명 인사들이 아시아의 비상, 비교할 수 없는 아시아의 파워, 끊임없는 번영과 평화를 예견해왔다. 동시에 많은 저자들은 영구히 전 세계를 바꿀 글로벌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양이 서양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나는 그동안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아시아를 돌아다닌 건 아니다. 정반대다. 지난 25년간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당초에는 앞으로 미국의 미래가 현재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될지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미국의 태평양 세기와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고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2010년경부터 아시아를 둘러보면 볼수록 서방 세계가 간과하고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북한은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태국 군부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중국 매체들은 워싱턴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해권 주장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도태평양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시적인 위험의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강하고 성장하는 아시아를 찬양하는 데서 약하고 위험한 아시아를 우려해야 하는 시대정신의 변화 꼭지점에 서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아시아의 많은 성공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잠재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시아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가 함께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지역은 세계의 절반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은 중국계이거나 인도계이며 아시아 태평양의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아시아 경제가 섬유, 직물에서 최첨단 전자산업까지 전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총 생산량의 40%가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중국, 인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 독재 국가들과 이웃하며 대립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찬양해온 세계화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경제 또는 안보상의 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로 그 파문을 확산시킬 것이다. 아시아의 위험 요인들은 점점 골마가고 있으며 이미 가시화되었거나 아직 숨어 있다. 앞으로의 1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는 아시아 세기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고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서적이나 기사도 아시아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하여 또는 그 소속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장밋빛 일색이다. 북한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울이나 도쿄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두 나라의 경제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섬 관련 영토 분쟁 때문에 전쟁까지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속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투자자와 제조업체들은 만약 아시아의 어느 국가가 흔들리면 중국이 1990년대에 일본을 대체했듯이 다른 아시아 국가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민족주의와 오판이 영토 분쟁을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 몇몇 국가에서는 내전이나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치적 격변 혹은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세계의 번영과 자유 그리고 안정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위험 요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세기가 끝나버린다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어떤 책도 이 생동감 넘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두 묘사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최근의 신문 헤드라인들을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미래를 위협하고 우리가 상상해온 아시아 세기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일부 독자들은 몇몇 국가들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거나 간략하게 지나간 것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몽고는 토속적인 전통을 되살리며 동시에 경제를 세계화시키고 지역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메콩강 지역의 국가들은 그 주변 국가들이 위험의 더 중요한 동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훨씬 적게 비중을 할애했다. 러시아도 여기에 언급된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이지만 내가 만난 아시아의 재계 리더들이나 공무원, 전문가들이 대부분 러시아 이외의 이슈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나는 또한 인기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도 제외시켰다. 에너지 안보와 민간 핵 발전의 미래와 같은 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이슈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보지는 않았다. 수많은 아시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아마 수천 페이지의 책이 될 것이다. 대신에 나는 아시아의 리스크 맵을 만들었다.
전통적인 지형 지도와 달리 이 지도는 각각의 리스크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향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들을 보다 상세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적 도구이다. 이 책을 주석이 달린 위험 지도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위험과 그 위험이 아시아,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용자 설명서인 이 리스크 맵은 다른 분석들처럼 개인적 판단에 따라 만든 지도이다. 나아가 실제 지도에서 국가별로 크기가 다른 것처럼 내가 리스크 구역이라고 부르는 각 구성 요소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 위험도가 높은 요소는 위험이 거의 없는 요소보다 광범위하게 다뤘다. 국경선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다른 구역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구역들은 서로 인접한 리스크 구역에 있으며 종종 연계되어 있다. 이 책은 미래를 예견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거나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책은 진단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한 투자자, 경영자, 외교관, 정책 입안자, 그리고 학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회에 대해 알고 있듯이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비즈니스적 혹은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이용하거나 현재의 추세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도 위험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많은 기회를 창출케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다. 재계 리더들에게 있어 이 책은 경제적 성장, 무역, 개발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 안보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정책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 요인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의 아시아에 대한 향후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계 종사자나 학생, 학자들에게는 민주주의 발전과 다자간 협력, 경제, 사회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 요소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정 분야에만 관심 있는 독자는 다른 부분을 건너뛰고 관련 부분만 읽을 수 있으나 이 책의 각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으며 통합된 논리로 설계되어 있다. 아시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의 많은 부분 또는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이런 책들이 사업의 기회, 정부의 정책 입안, 그리고 학문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1989년 이후 지난 최소 4반세기 동안 서방 세계는 불의의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 충격을 받아왔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고 소련이 붕괴되었으며 닷컴 버블과 이슬람 테러, 9.11 테러,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2008년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볼라 바이러스, IS의 부상 등이 있었다. 각각의 경우 성급하고 불안전하게 대응하거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충격의 영향으로 인해 때로는 경제의 불안, 정치적 마비, 국론 분열을 초래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 전쟁이나 광범위한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계는 준비 없이 있다가 아시아 위기로 인해 불의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책 어디에서도 특정한 위험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험을 파악하고 고민해 봄으로써 더 현명한 의사결정과 현실성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은 위험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것이다. 이 책은 25년 이상의 아시아에 대한 관찰과 연구,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된 3번의 주요 장기 연구 프로젝트와 수많은 단기간의 출장들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나는 수십 명의 정치인들, 군 간부들, 학계 및 재계 리더들, 언론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아시아에 관한 공개된 최대한의 자료를 모으려고 했었다.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방송에서의 표준 관행처럼 성 뒤에 이름을 쓰는 아시아식 명명법을 따르지 않았다. 모든 액수는 다르게 명시하지 않으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다. 중국어 관련해서는 대체로 현행 한어병 음식, 음역 방식을 따랐으나 20세기 이전에 대해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웨이드식 표기법으로 변경했었다. 용어 관련해서는 미국과 미합중국을 번갈아 사용하듯이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인도 태평양을 번갈아 사용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아시아의 정의는 확대되어야 하며 인도 태평양이 이 책에 언급되는 지역에 훨씬 더 맞는 용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용어는 아시아 태평양보다는 덜 익숙한 상대적으로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용어들이 모두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인도양에서 베링해까지의 활 모양의 큰 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독자들이 인도 태평양의 개념에 대해 익숙해지길 바라며 앞으로의 아시아와 번갈아 사용하겠다. 항상 그렇듯이 해석상의 오류, 사실 잘못된 기재 또는 혼동되거나 왜곡된 표현은 모두 저자 혼자만의 잘못이라고